큰장아이가 어머 밥 먹어야 되는데. 네네 밥을 해할게요. 시어머니 한마디에 우왕좌왕. 결혼 22년 차지만 살림이 서툰 마유미 씨는 시어머니 옆에 있으면 늘 긴장 상태. 그것도 큰 잔에. 보다 못한 시어머니가 귀뜸을 합니다. 한 번만 더. 며느리가 믿업지 못한 건데요. 시어머니는 일일이 확인 또 확인합니다. 네 물 맞나? 네네. 물 잘 맞춰 해라. 예. 저 냉장고에 고등어 사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굽고. 네. 근데 밥솥을 왜 방으로 가져가요? 가져온다 물. 여 밥솥 여놔라. 밥솥 넣고 물 가온나. 아, 밥물이 적당한지 시어머니가 검사하는 건데요. 물이 좀 부족했나 봐요. 이제 여기가 끓이게 하면 이거 이제 살이 이렇게 어떤 사람은 요거 보고 이제 한다고 여기 번호 있지. 누구든 요 번호를 딱 보고 하면 돼. 가던데. 밥물은 이제 오케이. 저 큰 냉장고에 가면 이제 반찬을 해야 되는데 시어머니는 하나하나 차근차근 가르칩니다. 손님 잡고 고등어 조림을 하자고 했는데 이거. 이게 이거 굽는 거네. 고등어 아니야? 한상인데 고등어다 이거. 고등어. 고등어가 맞는지 시어머니에게 확인 완료. 허락받는 게 아니고 몰라. 물이 얼마 되면 밥 되는 그거를 모른다고. 내가 항상 늘 가르쳐주지. 야, 요만큼 하면 되고 어서 또 번호가 있잖아. 그렇게도 몰라. 암만 그렇게도 몰라. 난대로 열심히 하려고 살려고 노력은 하는데요. 어머니께서 만족하실 수 있는 그런 맛도 내지도 못하고 그렇게 잘 할 수도 없고 그래요. 답답한 나머지 아예 부엌으로 나오는 시어머니 이 여사. 네. 너무 비량만 한다 싶으면 무시 오래 깔고 그래가 고등어는 오늘 언제가 쪄야 돼. 비량 많이 날락하면 된장을 조금 풀어야 되거든. 직접 하면서 며느리에게 만드는 법을 가르칩니다. 며느리의 솜씨가 나아지지 않지만 가르치는 것을 포기하진 않으셨대요. 때맞춰 귀가한 아들. 혼자 사과 과수원을 하는데 수확철이라 일이 많아서 늦게 끝난답니다. 시어머니와 단둘이 있을 때는 긴장해서 얼굴이 굳어있던 며느리 마유미 씨. 남편이 오자 얼굴이 활짝 펴집니다. 결혼 22년 차지만 여전히 애틋하다는 부부. 보기 좋네요. 시어머니와 있을 때는 볼 수 없는 모습인데 저녁상을 물린 늦은 밤. 아니 그런데 이 늦은 밤에 마유미 씨 어디 가시는 거예요? 하루 치면 똑같이 치지. 야, 그날 앉아도 돼. 가라.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내를 배웅하는 남편 민일석 씨. 부부는 서로 다른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부부는 이제 헤어질 시간. 할게요. 벌써 15년째 부부는 별거 중인데요. 남편과 헤어진 마유미 씨의 눈이 촉촉해집니다. 계속
있고 싶은데 뭐 헤어질 때도 좀 그러네요. 약간. 같이 가르쳤으면 하고 항상 생각을 하면서 같이 가주시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남편과 별거를 원하지 않았던 며느리.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답니다. 며느리가 사는 집은 1시간 거리. 이곳에서 3남 1녀 4아이들과 함께 삽니다. 15년 전 극심한 고부 갈등으로 마유미 씨가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건데요. 아이고, 너무 마사지 좀 해요. 허리가 너무 아파. 꼬마였던 아이들은 이제 막내가 15. 농사를 짓는 남편은 가수원 때문에 그리고 시어머니가 계시니 함께 나오지 않았죠. 저는 별로 안 기니까 그래. 뭐 농사도 일단은 처음에는 하기 싫었고 농사 짓는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뭐 맨날 잔소리만 듣고 뭐 빨리 하라고 하시기도 하고 빨리 일어나라 하시기도 하고 많이 그렇게 좀 힘들었어요 처음에. 사으니까 집에 나가고 사으니까 집에 나가고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왜냐면은 집에 나가지 않으면 계속 싸우고 제가 더 스트레스 받고 같이 있으면 어르신이 더 심해질 것 같아서 제가 이상해질 것 같아서.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힘들었다는 며느리. 우리 정부 대북 정책 실패, 배경이라는 이식에 따른 것입니다. 말다툼이 끊이지 않았고 며느리는 마음을 정리한다며 훌쩍 일본으로 떠나기도 했죠. 어린 사남매는 시어머니에게 맡긴 채로. 다른 사람들이 그것도 지가 나갔지. 내가 왜 나가나? 참 왜 내가 나가나 카노? 지가 나가는 게라. 지가 마마. 맨날 어떻게 사지도 못해. 안 살아 내가 안 살아. 지가 안 사는 게 아니라. 고부가 서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방법이 있다고 해요.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는 건데요. 잘 오셨고요. 남의 마음을 좀 공감해 보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먼저 그 연습을 좀 해볼게요. 상대의 마음을 그대로 인정하는 연습. 어머니가 한번 마음을 열고. 나는 다 열고 있지요. 네. 철없어 좋다. 몰래서 좋다. 이거 다 이해해요. 과연 잘 될까요? 얼마든지 할 수 있지. 네. 며느라 해보세요. 내느라. 내가 너를 싫어한다고 생각했으면 내가 니를 싫어한다고 생각했으면 네 입장에서는 네 입장에서는 정말 섭섭하고 섭섭하고 화나고 그래 미울 수 있겠다. 그럴 수 있어요. 많이 미웠지 뭐. 얘기 들어보시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시켜서 하는 연습인데 울컥하는 며느리. 이제 어머니께서 저희 마음을 좀 알아주시면 좀 감정이 올라. 네. 시어머니에게 지적보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일 겁니다. 어머니 한번 해보세요.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연세도 있으시고 몸도 힘드신데 몸도 힘드신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고생해 주셔서 그렇게 고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그걸 몰라서 정말 죄송합니다. 고생을 알아주자 얼굴이 풀어지는 시어머니. 그렇게만 생각하면 그래 고마워. 고맙다. 10월 동안 그래도 애들 키우고 고생하고 어머니가 고생했다고 하는데 기분이 어때요? 어머니한테 한번 표현해 보시죠. 그거는 내가 다 알고 니가 그렇게 알면 돼. 실제로도 관계가 좋아지면 좋을 텐데. 주말 저녁 며느리 마유미 씨가 퇴근하는 길에 바로 시어머니의 집을 찾았습니다.
약간 마음이 좀 긴장이 됩니다. 상담 후 용기를 내어 시어머니에게 먼저 다가가기로 한 거예요. 왔어요. 왔어요. 몸이 아빠는? 몸이 아빠가 집 있나? 차가 있어가지고 와 있는데요. 그런데 표정과 목소리가 딱딱합니다. 니 내일 일 안 가나? 일 갔다 왔어요. 내일이나? 내일은 일 가요. 그럼 무더위 보러 왜 왔나? 뭔 차 타고 왔다고? 네. 아 버스 타고 왔어요. 버스 타고. 반가워하지 않는 기색이 역력한데요. 살얼음같이 조심스러운 분위기. 고부 사이에서는 어색한 침묵만 흐릅니다. 누가 먼저 말을 꺼내면 분위기가 풀어질 텐데. 큰 며느리도 우리 한국 사람들 하면 되게 똑똑해. 내가 이렇게 머리 감아 하면 김치찌개를 다 알아보고 예예예 말씀지도 하고 뭐 하겠는 거. 넷째 며느리는 촌에서도 봐나이 이거 가정살이고 이거 음식하고 뭐 이래 제사하고 차리는 거는 진짜 잘 차려. 네가 이제 앞을 배워가 잘해야 돼. 열심히 내가 노력을 열심히 하면 돼. 내 개그리 피우지 말고. 마유미 씨가 잘하길 바라서 하는 말이겠지만 비교는 상처가 되는 말인데요. 네 언제 들어오려고? 그 들어가 네가 누구 둘이 살아야 되지. 내가 뭐 언제든지 밥 해주고 빨래 씻어주고 내 이거 뭐 하잖아. 네 생각해봐라. 나가 얼마인데. 네가 나 힘든다 하는 걸 알겠나? 그런구나. 그러니까 내 이제 도와주지요. 뭐 도와주냐? 지금도 다 빠져봐가지고 뭐 도와주자 될 과외 되고 뭐 도와주냐? 그러면 아예 오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되지. 오면 누군데 돈이 누군데 내가 잡아줘. 도움이 안 되면은 안 와요. 응, 별 도움이 안 돼. 꽃이 따봐야 두 포대도 잘 딸 그래, 동안. 다- 이제 두 포대 그래도- 못 따. 그래도 다는 거. 게다가 농사일도 제대로 못한다는 지적. 꽃이밖에 안 따지. 나 이제 안 올게 그러면. 몸이 아파도 저도 필요 없으면 뭐 그냥 뭐 어머니 알아서 어디 가시면 되잖아. 편안하게 가시고 싶은 대로 가시면 되잖아. 가시면 가면 어야 너. 그럼 어떻게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지 어머니도 잘 생각하셔요. 네가 인간이 돼야 돼. 네가. 이가 인간이 되든 말든 인간이에요. 안 되고 막 펄펄 노는 그는. 켜켜이 묵은 오랜 섭섭함까지. 내 새끼면 여섯 지켜야지. 네야 너희 키야지. 그러면 네가 이해해줄 거 아이가? 이 할머니가 그만큼 거다가 해줬는 거 그거를 왜 모르노? 그거 모르는데 난 이미 인간이 아니다. 모르는 거 아닌데요, 제가. 아이, 왜 모른다고 생각하세요? 네 나라 알아주나? 그렇죠. 그 얼마나 고생하시는데요. 시어머니 하나 있는 거 보면서 떤 거다 싶어가 나겠지만 그게 아니다. 일은 못한다. 20년 쌓인 감정이 쉽게 풀어질 수는 없을 겁니다. 서러움에 눈물을 쏟는 며느리. 고부의 일본 여행은 잘 진행될 수 있을까요? 며느리의 친정은 일본 니가타현. 스키와 품질 좋은 쌀로 유명한 곳입니다. 며느리의 친정 방문은 7년 만인데요. 문제가 생겼답니다. 불편하지 않으세요? 아니? 불편하지 않으세요? 아니 괜찮아. 친정 어머니께서 지금은 살고 계시는 집은 우리는 못 가고요. 오늘은 집에도 좀 좁아가지고 못 들어가기 때문에 외할머니 집에 갑니다. 그래 아무 데 가도 돼. 여행을 앞두고 한바탕 다툼을 벌인 고부는 여전히 어색하기만 한데 그 때문에 피곤했는지 골아 떨어진 고부.
고부는 이번 여행을 앞두고 걱정도 기대도 많다고 해요. 자신이 없네. 잘 되다가 좀 안 될 수도 있고 괜찮을 수도 있는데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네. 내가 이제 일본 가면 그 사돈을만 내가 말을 할 셈이야. 와 이렇게 키워놓고 어떻게 키우면 뭐 한 가지 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가. 고부 사이를 부드럽게 해줄 손주들의 동행. 조금만 더 걸어가셔야 돼요. 조금만 더. 예. 많이? 많이 아니에요. 조금만 더. 조금만 걸어가시면 돼요. 걸어가고 돼. 예. 먼저 친정 어머니를 만나기로 했는데요. 아이처럼 좋아하는 마유미 씨. 친정 엄마가 굉장히 젊어 보이시네요. 아직까지 직장 생활을 하신다고 해요. しょうがないよ。お母さんこのイルコソフさんのお母さんだよ。반가워요. 会えて嬉しいと言ってるんですよ。 언니한테 한 것도 하지 마. 훌쩍 큰 외손주들 반가우시지요. お母さんありがとう。 마유미 씨는 부지런히 통역을 하느라 바쁩니다. 車がね、ちょっとお母さん 친정 어머니는 집으로 모시지 못해서 음식과 선물을 잔뜩 챙겨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사돈을 처음 만나는 거라 하고 싶은 말이 많다는데요. 안사돈이 먼저 내놓은 건 직접 만든 일본의 전통 음식입니다. 食べて。昨日作ったんでちょっと昨日作ったの？おじやりが만드셨다는데。 中にあんこ入ってる。何に 맛이 들어있으니까 먹기 괜찮아요. 맛이 궁금한데요. 맛 어떠세요? 美味しいって美味しい。 사돈에게 궁금한 게 많다던 이 여사. 어떠세요? 사돈이 내가 보고 싶다. 그냥 그랬어. 너가 엄마를 나 보고 싶다. 응, 엄마가 완일을 이렇게도 하나도 안 가르쳤노. 그래 내가 엄마랑 닮았나 해도 엄마 모습이 없다고. 엄마를 닮지 않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이 엄마가 닮으면 더 원만하겠는데 와 저렇게 됐노 싶어. 태어났을 때 저희 태어났을 때 사진이고 아, 그래가 어떻습니까? 저희 아버지세요. 네. 아버지를 닮은 마유미 씨는 일남 일녀의 장녀로 어릴 때 재주가 많았다고 해요. 낙엽시 같았대. 그 많이 울었대요. 어릴 때 제가 울었어. 많이 울었대요. 泣いて誰からも可愛がられて 그 하이교전. 友達がいっ 그 ぱいいた 친구도 좀 있고 뭐 인기도 좀 있었다. 하빈이 공부도 잘하고. あれ生涯一生懸命だったね 아 휴지? 習字 휴지. 習字出すとすぐほら賞になって 소회를 많이 산다대요. 글쓰기. 글쓰는 거. 네, 이걸로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자랐는지 궁금한 게 많고 친정어머니는 딸 자랑이 한창입니다. あんまり親に困らせることはあんまりなかったもうお父さんは反対で涙毎日泣いて 매일매일 울고 계속 많이 섭섭해. 女の子はほらやっぱ可愛いから 저희를 一人っ子一人女だったから幸せだ言ってるから安心して 제가 행복하다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 안심하고 계신다고. 그게 맛이 お母さんからよくしてもらってるって言って 고마워요. そんなことない 사돈을 만나면 따질 것 같았는데 오히려 안심시키는 시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다 그렇게 신발신을 며느리를 미워하는 건 아니거든요. 아, 우리 시어머니께서 좀 무섭게 나시는 줄 알았거든요. 뭐 저를 안 좋게 말씀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첫날은 일찍 잠자리에 들기로 했는데요. 시어머니가 자리를 지정해 줍니다. 이 여사님,
며느리 자리는 어디예요? 그냥 여기 자고 오늘 내일 자고 자주 또 자고.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서 가장 먼 자리에 마음의 거리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또 며느리 혼자 딴 세상입니다.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마트를 찾았습니다. 어머니 이거 김인데 좀 일본 김 드셔보시겠어요? 이거는 밥하고 같이 말아 먹으면 맛있는데. 마유미 씨는 필요하다 생각하는 것들을 부지런히 골라오는데 시어머니가 반대하면 아웃. 규모 있게 돈 쓰기를 가르친다는 거죠. 안장 그거 사가 뭐야 잘라고. 작은 거도 있는데 작은 거 살까요? 그럼 뭐 이거 세일하고. 까무르가 뭐 이거 뭐 그 설탕. 설탕 이거 많이 주다. 조그만 설탕 줬는데. 그럼 우리 먹고 갔겠는데 노란 게 안 났나? 네, 노란 게. 네. 어머니께서 이건 안 돼, 저거 안 돼 해가지고 저거는 갖다 놔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으니 좀 약간 속상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뭐 또 이야기해봤자 뭐 또 싸움이 일어날 것 같아서 그냥 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뭐로 반찬이 할지 그거를 몰라. 그거를 몰라가지고 이거 하라, 이거 하라, 이거 사라 하면 그렇게 불렀지. 그래 나는 다 할 수 있는데 못하니 내가 얼마나 터지겠어 가슴이. 일본인이 식사 준비를 며느리에게 맡겼는데 반찬은 달걀 부침. 시어머니가 잘 되는지 보려고 왔는데 아이고, 우리 아이는 그래 했나? 하나 딱 이렇게 해야 되지. 마음에 안 드는지 시어머니가 나섭니다. 아니, 다시 해봐야 또 그렇게 이제 나도 내가 해봐. 한 번 또 해볼게요. 안 돼. 그 숟가락 안 가져와. 며느리의 달걀 부침이 시어머니의 마음에 안 든 건데요. 여기다 해봐. 여기가 딱 들받고. 그 아니 더 까닥까닥합니다. 단정하고 보기 좋게 하라는 의미겠죠?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잘 가르치고 싶은 마음일 텐데 달걀 부침 하나에도 고부는 엇갈립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따르길 바라고 며느리의 생각은 다르고 결국 달걀 부침은 엉망이 됐네요. 그거 스크라블 에그라고 해가지고 일본에서는 정말 좋아하고 그랬는데 이런 거를 하나하나 어머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가 이런 뭐 어떤 모양이라도 괜찮잖아요. 계란을 딱 집에 열어놔야지. 일일이 젓는 거 없어. 그러면 안 돼. 나물 젓듯이 젓어가지고 이리 담으면 어때? 안 돼. 같은 값이 예쁘고 하면서 안 나나? 응, 그래. 고부는 아직 서로를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것 같죠? 식사 후 산책에 나선 가족. 야힐거라는 곳이에요. 그게 절이 있는 곳인데 옆에 절이 있는데 여기에서 저 위에 꼭대기 올라가면 다 여기 전체를 볼 수 있고 예쁘대요. 네. 시어머니에게 바다를 보여주려는 며느리. 산 정상의 전망대를 찾았습니다. 산골에서 생활하는 시어머니에게 바다는 새로운 볼거리인데요. 바다 보면 나는 항상 이렇게 내 마음이 바다같이 느리면 얼마나 좋겠노. 근데 항상 이렇게 있는데 가면 모든 사람이 마음이 바다같이 늘면 얼마나 좋고 무슨 그게 있나. 그래서 내가 널리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하는데 나는 그게 아니야. 내가 안 늘자 싶어. 어머님 바다처럼 뭐 마음이 넓으신 것 같은데. 넓어. 뜻밖의 마음이 넓었으면 좋겠다는 시어머니.
너도 우리 한국 와서 고생했지만 나는 네 가면 더 고생했어. 아무것도 없어. 집도 없었어. 그리 시집 와가지고. 그래 난 농사일로 막 억지끝이 지었지. 그래 지어가지고 아들 공부 시키고 집 사고 그랬어. 그래 힘들게 했는데. 네 보기에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네가 얘기해봐라. 어머니께서 모든 것을 요리도 잘하시고 저한테도 엄청 잘해주신다 하고 생각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일을 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좀 약간 무서운 분이다 하고 시작해서 점점 무서워지고. 내가 인정해. 왜 나 이렇게 야가 이러노? 아주 강하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막 아주 강하게 갇힌다고 했지. 그렇게 했는데 그게 니인데는 아주 내가 나쁜 사람이 됐어. 무섭고. 제가 제일 가슴이 아픈 건 현님은 엄청 잘한다 하시는 게 제일 가슴이 아프거든요. 그러면 제가 현님을 잘하면 제가 엄청 낮은 사람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잘하는 게 없는 거는 다 아는데 어머니께서 비교를 하실 때 제가 가슴이 아파요. 난 네가 너무 허리하게 이러지. 계속 속이 터진다. 중국 안에 딱 가보면 결심적으로 해. 지가 이긴다고 생각하고 해. 넌 또 며느리에게 먼저 말을 걸었지만 또 비교를 하고 말았습니다. 놓고 막 또 시작이구나. 몇 번 말씀드려도 안 되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흐려진 날씨, 가을비가 내리는데 갑자기 몸져 누운 시어머니. 연세가 있으니 작은 신호도 걱정이 되는데 마유미 씨도 놀랐습니다. 이제 좀 괜찮으신가요? 아프다지. 배가 아프다는 시어머니. 병원 갑시다. 여기 진통제 같아. 아니요. 병원 갑시다. 여기 진통제 같아. 괜찮아요. 그거 먹으면 가라앉아 좀. 갑시다. 치료 받읍시다. 많이 아프신 것 같아서. 그게 나아요. 조금이라도 몸에 맞는 약을 드시는 게 나아요. 시어머니를 설득해 병원으로 가기로 했는데 사실 한국에서는 마유미 씨가 시어머니의 병원을 챙긴 적은 없습니다. 사이가 안 좋기도 하고 다른 형제도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곳에서 시어머니가 믿을 사람은 며느리뿐. 마유미 씨도 해결할 사람은 자신밖에 없으니 긴장이 되는데요.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항상 강하게 나오시고 이건 안 된다 저거 안 된다 하시는데 갑자기 저렇게 아프시니까 정말 걱정됐고 그리고 지금은 왜 이렇게 살았을까 어머니께 너무 죄송하다 너무 싸우기만 하고 나쁘게만 그리고 만약에 어머니가 어떻게 되면 내가 어떻게 지금부터 잘해야 되는데 많이 아프시면 어떻게 하든 그런 마음으로 놀라기도 하고 어머니 많이 약해지셨구나 하고 그렇게 느꼈어요. 필요한 검사와 함께 꼼꼼하게 시어머니를 챙기는 며느리 마유미 씨. 그런 며느리가 시어머니 이어사도 새삼 달라 보입니다. 나 일본 와서 느끼는 거는 난 우리 한국에 있을 때 영 그렇잖아. 그렇다가 일본 와서 똑똑해. 똑똑한 태야. 나는 바보야. 난 안 된다. 나는 바보야. 지는 똑똑해. 그런 내가 느꼈어. 우리 한국 와가 지가 그런 걸 내가 뭐렇게 했디. 일본 언니 저 똑똑하네. 똑똑하네.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어머니 이상 하나도 없답니다. 이상 없어? 예, 없답니다. 이거만 마시면 먹으면 물만 많이 마시면 괜찮아진대요.